서울에서 바로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무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아 한중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긴급 속보로 하루 종일 내보내는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7일 오늘 1시간 반 이상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간 경제 및 통상 협력을 넘어서서 고급 인력을 활발히 교류하고 최첨단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이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연합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CNN과 BBC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지난 수년 동안 매우 이기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아시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초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한 뒤 이들의 뒤통수를 쳤고 이에 한중일이 뭉쳐서 미국의 엄청난 복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보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선과 로이터 등 유럽 언론들은 바이든은 지난 수년 동안 삼성과 파나소닉 등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대중 압박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이 포함된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매우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테슬라, 인텔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해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국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맹국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27일 오늘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맞서기 위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봤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맹국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화가 났다.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게 됐다. 2024년 5월 27일 이후 국제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전했습니다. 바이든뿐만이 아닙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도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이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4만 명의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이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천 정도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만나 미국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를 막기로 합의했고 한중일이 힘을 합쳐 협력체제를 구성,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의 힘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의 풍부한 과학자, 고급 인력들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IT 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중국에 투자를 해주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어제 이 회장을 만나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중한 양국 호의 협력 발전에 생동감 있는 축소판이라고 강조했고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인들을 고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 발전, 생물 의학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한중 경제 무역 협력의 질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도적 개방을 추진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잘 이행해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은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중국의 요구와는 반대로 중국에 있는 공장문을 닫고 철수해버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삼성이 철수한 중국 도시들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삼성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유령 도시가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1일 광둥성 후이저우 현지 르포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삼성은 최근 중국 내 마지막 공장인 후이저우 공장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SCMP에 따르면 공장 인근 업체의 최소 60%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후이저우 공장과 연계된 광둥성 내 공장 100곳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후이저우 지역 소비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후이저우의 한 편의점 주인인 리와 씨는 8월에 비해 매출이 80% 줄었다며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임대주택, 호텔까지 삼성 공장 직원의 소비에 기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인 삼성 근로자들이 살던 공장 인근 아파트 임대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공장 인근 식당 주인 리빙 씨는 지금은 텅 빈 테이블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폐쇄 충격은 후이저우에서 100km 떨어진 광둥성 둥관에까지 미쳤습니다. 한때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 납품하며 중국의 주요 로봇 산업 기업으로 떠올랐던 광둥 스마트 그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직원이 1만 명이었던 이 기업은 현재 3,00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삼성 공장 폐쇄 뒤 3분의 2가 일감이 없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3개월 강제 휴가를 가야 하고,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삼성 공장은 후이저우에서 완전한 공급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광둥성 공장들은 삼성 없이 운영이 어렵고 작은 상점, 식당들은 더더욱 버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3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 수익이 1억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 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가가 되셨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 Best Profit을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